다음으로 쟁점입니다. 쟁점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서로 다투는 중심사항을 의미합니다. 토론에서 논제가 있다면 이 논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논제의 하위 쟁점들에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하위 쟁점들이 바로 문제쟁점, 해결쟁점, 이익쟁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온라인 계약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쟁점들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먼저 문제쟁점입니다. 문제쟁점에는 용어의 정의, 중요성, 심각성, 즉시성, 지속성 등을 다룹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논제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계약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 계약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며 학교의 학사 일정이 운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찬성 측에서 입론을 먼저 하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 이 용어 정의에 대한 기회를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약에는 쌍방향 의사소통 수업의 방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콘텐츠 활용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과제 제시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찬성 측에서 자신의 입장을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쌍방향 의사소통 수업만을 가지고 온라인 계약의 수업 방식을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에서 내린 온라인 계약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입장에 맞게 다시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찬성 측이 내린 온라인 계약에 대한 정의를 옳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온라인 계약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계약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용어에 대한 반박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성입니다. 이 온라인 계약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관련된 문제, 특히나 고3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반대 측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다. 생존권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심각성. 온라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수업 일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고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시성.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 계약을 해야 한다. 미룰 만큼 미뤘다. 더 이상의 계약 연기는 불가능하다. 지속성. 코로나19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사회를 마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찬성 측은 용어 정의, 중요성, 심각성, 즉시성, 지속성에 맞게 입론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자신의 입장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몇몇 가지들만 선택해서 입론을 구성해도 됩니다. 해결쟁점 보겠습니다. 해결쟁점, 해결성. 온라인 계약을 하면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대측에는 없다. 겉핥기로밖에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 계약은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실행 가능성. 우리나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은 세계 1위다. 교사들 역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고 원격 수업에 대한 일괄적 연수를 통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하다.
반대 측에서는 와이파이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한 가정도 많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컴퓨터를 모든 자녀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타 대안과 비교. 다른 대안들이 있잖아요. 9월 신학기제라든가 토요일 등교라든가. 하지만 찬성 측에서는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온라인 계약이 가장 부작용이 덜한 방법이다. 이렇게 다른 대안과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교육은 중요한 문제다. 온라인 계약으로 어설프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기회다. 많은 선진국에서 9월 신학기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9월 신학기제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이익쟁점입니다. 이익쟁점에선 이익이 부작용보다 크다. 부작용이 이익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입론에서 지금 쟁점들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쟁점을 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쟁점, 해결 쟁점, 이익 쟁점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용어 정의, 중요성, 심각성, 즉시성, 지속성 이 모든 게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해결 쟁점 역시 마찬가지. 해결성, 실행 가능성, 타 대안과의 비교 모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에서만 입론에 반영해서 입론을 구성하면 됩니다. 찬성 측의 입론, 반대 측의 입론이 각각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쟁점입니다.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쟁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쟁점을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2019년 그러니까 작년 9월 모의고사에도 쟁점을 분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수능에 만약에 토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쟁점을 분석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익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참여자의 역할입니다. 토론 참여자는 사회자, 토론자, 청중 및 판정단이 있습니다. 사회자의 역할, 토론자의 역할, 청중의 역할이 따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한 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제가 미숙한 점이 많아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계약을 하면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면 꼭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계약을 하고 1차 지필고사를 칠 텐데 1차 고사의 이 토론 부분에서 꼭 서술형 문제를 내겠습니다. 앞에 동영상들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안 했으면 대충 했으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서 어디에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지 예상해보고 충분히 대비를 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